자, 그리고 오늘요, 성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기대감이 강했던 시장에 대해서 한 외국계 증권사가 또 안 좋은 얘기를 했네요. LED 시장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 좋을 때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니까 목표 주가가 대체적으로 25% 하향됐어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LED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자, 결론적으로 좀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LED 쪽에서의 성장세는 계속될까요? 네, 계속 되는데요. 다만 이제 투자 전략은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LED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은 단기적으로만 이제 유효하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LED에 대해서도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주시죠. 예. 네, 일단 LED 전반적인 성장성은 지금 조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모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5년도까지의 전망인데요. 물론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조명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LED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LED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여전히 좋다. 그리고 그 성장의 근거는 다음 그림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조명 시장이 쥐고 있다. 조명이 지금 대체되는 비율을 보면 2011년도에 9%에 불과했던 것이 장기적으로 가격이 빠지면서 2020년 정도 되면 거의 70%가량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LED 같은 것을 하나 달면 LED의 평균 사용 시간이 한 2만 시간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사용 시간은 뭐 10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이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LED로 교체하고 있는 수요가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수주하고 있는 것도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LED 시장에도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해외 업체 쪽에서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크리라고 하는 선도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상상 이제 서울 반도체와 우리나라 크리를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의 크리를 이제 우리나라 서울 반도체와 비교하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LED의 조명 비중이 올라간 2012년 시점부터 주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조명 부분이거든요. 이 조명 부분의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2012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치고 빠르게 반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 조명이 성장 동력이 되었고 이것이 중요한 변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선도기업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트렌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LED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변모하고 있는 트렌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짚어주세요. 그게 뭔가요? 그럼 조명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LED 시장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수급인데요. 네. 그동안 LED 쪽도 계속 양측의 소년이었죠. 조명 시장 커진다 했던 게 벌써 3년 전부터였는데 이제부터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LED 이제 CVD 장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한 회사에 지금 전체적인 공급 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의 수주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공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가격도 안정을 찾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도 균형이 맞아가고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망도 보시면 2015년까지 증설 자체가 굉장히 완만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도 좀 우리가 꿈꾸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LED 시장이 정말 커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본격적인 치킨 게임으로 나타났을 때 과연 이 계획대로 갈 것인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누군가 욕심을 내서 과도하게 투자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치킨 게임에 빠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데 LED 한번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LED 업체만 수백 개입니다. 중국은 더 많죠. 중국은 뭐 몇십만 개 정도 될 거고 이들 업체들을 구조조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 LED와 관련돼서 또 최근에 조금은 공급 과잉이 줄어도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필립스나 크리 같은 쪽의 전부 수직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광원부터 시작해서 유통까지 전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중국 업체들은 기껏해야 모듈 엔진 쪽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것을 유통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예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다 아시겠지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느냐. 지금 LED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데
이 빠지고 있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 혁신을 또 누가 가져가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기술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지금 LED는 사파이어 기판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부 이제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파이어 기판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실리콘 기판으로 바꾸고자 하는 기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리콘 기판으로 바꾸면 약간의 기술력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사파이어 기판과 실리콘 기판을 6인치를 동일하게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나냐면 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쪽으로 가면요? 예. 네, 실리콘 기판으로 가면 이게 120불이면 20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절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램프 대비 LED 가격이 3배에서 5배 정도 수준인데 이걸 6분의 1 정도로 확 낮춰버릴 수 있으면 램프 가격과 비슷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누가 더 많이 생산해느냐 이런 싸움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하드웨어 쪽 경쟁보다는 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 또 유통망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결국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업체들은 여기에 아직까지 영향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펴보시면 부가가치가 시장이 가면 갈수록 어느 쪽으로 부여가 되느냐 제품 쪽이나 유통 채널 쪽으로 점점 부여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점점 LED 가격이 낮아지고 LED의 수량이 많아지는 그런 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데 한국 업체들은 여전히 유통망도 부족하고 실제 완제품을 생산해내는 능력도 부족하다. 아직까지 여전히 벤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약점을 고려해 본다면 LED 쪽에서의 변화도 단기적으로 보면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략상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만히 살펴보면요, 일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별의 얘기지만 전기차 쪽에서도 틀림없이 일본 기업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필립스도 사실 일본 쪽이죠. 필립스는 네덜란드. 네덜란드죠. 제가 잘못 봤군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가야 될 그런 그 산업들이 좀 일본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좀 매력적인 곳은 그쪽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LED 업체에 대한 단기적인, 장기적인 투자 전략. 단기적으로는 좋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좋은지 장기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 서울반도체나 루멘스 같은 기업들이 오늘 하루 조정받았다고 해서 이게 단기적으로 꺾일 거냐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실적의 추이가 적어도 2014년 1분기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는다고 해도 2분기 정도에 냈던 실적을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 혹은 작년과 대비해서는 크게 늘어났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눌리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들 종목이 쉽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정말 1년, 2년 기간을 늘려서 놓고 보게 되면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또 모르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서울반도체와 루멘스의 장기적인 경쟁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실리콘 기판 같은 것들이 빠르게 보급이 되면서 다른 업체 쪽에서 가격을 굉장히 빠르게 다운시킨다면 결국 같이 다운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싼 기판을 쓰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기술 개발에 만약에 힘쓰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서울반도체 루멘스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결국은 현재 생산해낸 LED를 완제품까지 공급하고 있는 그래도 큰 업체들 LG노텍이라든지 삼성 LED가 지금 왜 이익을 못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 자사 제품에 공급하면서 낮은 가격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못 내고 있는데 오히려 길게 가게 되면 이렇게라도 이익을 내면서 뭔가 공급하고 있는 쪽이 그래도 낫지 않냐라는 시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말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그때는 공급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캐파가 갑자기 5천만에서 뭐 1억 장까지 늘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의 경쟁력으로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뭐 루멘스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어디 납품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정말 커졌을 때 내일 주문이 오면 당장 1000만 장을 더 찍어낼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 제품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격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종목군들에 좀 더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쪽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나마 이제 캡티브 마켓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적으로 좀 속이 후련한 감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가요, 오늘은? 좀 답답하게 아직까지 우리 산업 쪽에서 좀 해답을 주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열심히 뛰어봐야겠네요. 김종현 애널리스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해봤습니다.